안녕하세요. 물광 피부 연구가 쌤이에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악건성 피부의 주인공 제니퍼 얘기를 해볼게요. 제니퍼에게 제가 내린 처방은 바로 케너스 카프리나 고트 밀크 비누였어요.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자란 고트의 밀크로 만든 프리미엄 비누죠. 제니퍼, 제 처방이 어땠나요? 와우, unbelievable. 씻고 나면 엄청난 당김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척척척척 6가지 향이 있어 기분 따라 골라 쓰기도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있나요? 바로 이 녀석 덕분이죠. 케너스 카프리나 고트밀크 비누.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전쟁학의 대가 가브리엘 콜코 교수가 쓴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되는 제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통제 불가능하게 진화한 기형적 금융, 그리고 막강한 군사적 영향력, 이 두 가지가 미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코 교수의 지적대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중국과 나눠 갖는 G2 구조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힘이 요동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외교는 갈팡질팡 오락가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약속, 박근혜 정부가 백지화했습니다. 적나라하게는 군사주권 포기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2 제6회 박정희의 자주국방, 박근혜의 외주국방.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1905년 11월 17일) 참정부 대신, 오늘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인 한규서를 만나보자. 그는 지금 덕수궁에 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 천지신명이시여, 오 종묘사직이여. 이때 외부 대신, 즉 외교부 장관 박재순이 나타난다. 이런 박재순! 아이고 천정 대신 대감, 이건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을 때 분명히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협박에 못 이겨 도장을 날인하게 될지도 모르니 연못에 인장을 던져버리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 을사늑약, 즉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불의한 협약이 있던 날의 표정이다. 그로부터 5년 뒤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강제 점령된다. 그게 바로 경술국치다. 나라를 잃었는데 선비 중에 목숨을 끊는 자가 없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매천 황현이다. 황현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박재순은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군부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이근택입니다.
이근택과 한규설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한규설의 딸이 이근택 아들에게 시집 갔던 것입니다. 그때 여종 한 명이 한규설의 딸과 함께 이근택 집안에 들어갑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아이고, 에이, 큰일 날 뻔했네. 나으리, 무슨 화를 만나셨습니까? 이 일본과의 조약을 반발하면서 저작거리 폭도들이 날 죽인다고 수선을 떠니까 그런 게지. 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만. 문 잘 잠그게. 그리고 오늘 밤은 뒷방에서 자야겠어. 차객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말했어. 예, 나으리, 이부자리 챙기겠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너 지금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게냐? 이런 요망한 년. 그래, 너 같은 매국노에게 한 소리다. 아니 뭐야? 아니 너 지금 그 소리 든 게 뭐냐? 시칼이다, 이근태. 너는 대신의 주위로 나라로부터 입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나라가 위태로운데 죽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다니, 너는 참으로 개 돼지만도 못하구나. 나는 비록 천한 사람이지만 어찌 개 돼지의 종노릇을 하겠느냐? 나는 힘이 약해 너를 10,000번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로다. 차라리 옛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통신과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을사늑약 직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는 소식이 전국 각처에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매천야록 역주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온 도성안은 기가 땅에 떨어졌고 방방곡곡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무리를 지어 나라가 망했으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다. 미친 듯 취하여 비통에 부르짖고 몸둘 곳이 없는 듯 움츠러들었으며 밥 짓는 연기가 오르지 않아 그 정경의 참담함은 바로 전쟁을 치른 듯하였다. 그러자 고종 황제는 11월 22일 황실 고문인 호모 헐버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짐은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종의 이 말은 전혀 힘을 얻지 못했다. 결국 일제는 외교권에 이어 경제권까지 흡수한다. 물론 일부에서 나라 빚을 갚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운동도 있었다. 이른바 국채보상운동. 여기에 고종 황제도 동참했다. 하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일본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한반도 불법 부당 점령의 야욕을 거침없이 펼쳐갔다. 고종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일본 강점의 부당성을 역설하게 하려 했다. 일제는 사전에 파악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일제는 고종을 폐위시키기로 한다. 1907년 7월 17일 밤의 상황. 폐하, 총리 대신 이완용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려면 나가게.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황태자한테 양위하십시오. 이제는 쉬실 때가 됐습니다. 싫다면 어찌할 텐가? 그 일본 사정을 당초에 헤아리지 못하시는 겁니까? 일본 천황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왕위를 내놓으시면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까? 예!
궁중에서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이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는 그 시간에 일진회는 양위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 배후에 일본이 있었다는 점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다.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세우겠다는 저희가 뭐겠나. 일제강점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새벽에 촛불 시위대는 흩어졌다. 고종이 양위하겠다며 굴복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바로 군사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1907년 8월 1일 고종을 몰아낸 일본은 대한제국 군대 해산령을 내립니다. 해산령을 내린 주체는 일제에 의해 황제가 된 순종이었습니다. 나란 일이 다사다난한 때에 쓸데없는데 돈이 쓰이지 않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군대는 용병이 대신 그 국방을 맡아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짐은 지금부터 군제 쇄신을 꾀하려 한다. 배경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퇴위가 현실로 다가오자 일부 대한제국 군인들이 고종 황제의 신변을 경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일본에게 매수된 군부 대신이 이 계획을 누설하면서 계획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한제국 군대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대한제국군 1연대 1대대장실. 참령님, 이 분하고 원통한 상황을 어찌... 당시 참령은 박승환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10,000번 죽은들 무엇이 아까울 것인가. 잠깐 나가보게. 내 다시 부르기 전에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박승환의 자결 소식을 전해들은 대한제국 군인들. 대대장님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대로 돈 몇 푼 챙기고 해산하고 말일인가? 대한제국군이 결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호압지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거야! 무기고를 부수고 무장한 다음 남대문 근처 일본군 병영으로 가세! 어서! 대한제국군은 서울 시내 한복판 남대문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입니다. 상대는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했습니다. 반면 대한제국 군대가 가진 건 소총이 고작이었습니다. 매섭군, 매서워. 우리 일본군 중대장마저 죽게 했으니 그러나 대한제국군의 괴멸은 시간 문제야. 하이,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제국군 소리가 산발적일 뿐입니다. 남대문 위에서 기관포로 괴멸하고 지원병을 보내세. 대한제국군 병영을 점령하라고. 하이! 1907년 8월 1일자로 군사주권은 일제에 강탈당합니다.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즉 일제강점이 현실이 된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하고 이 나라에는 3년간 미군이 지배한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로소 정상적인 주권 국가가 되며
군사 주권도 얻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초반 북한군의 파죽지세 남하, 한국군의 패퇴 양상이 뚜렷했다. 1950년 7월 14일로 가보자. 당시는 충남 중부 지역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진 때였다. 이승만이 더글라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낸다. 각하 현재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해 공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합니다. 이에 메가더는 수락하지요. 이로써 한국 육군은 미 8군 사령관, 해군은 미 극동 해군 사령관, 공군은 미 극동 공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정전된 다음인 195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 작전 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돼 계속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어쨌든 1950년 7월 14일 이후로 우리는 여태 군사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군인 출신으로 대통령에 오른 최초의 인물은 바로 박정희입니다. 그가 친일파였고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는 점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력이 그러해도 그는 주권국가의 수장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968년 1월. 뭐야? 뎁콘2를 발령했어? 그렇습니다, 각하. 아니, 그 미국 정보함 하나가 납포됐다고 전쟁 직전 단계 발령을 해? 미국으로선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대가 미국 정보함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인가? 이게 말이 되란 말이야. 이틀 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코앞까지 나타나서 청와대를 위협했을 때 그 미국은 뭐 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은가? 아니, 우리가 그 미국의 속국이야? 그 푸에블로 구출을 위해 북한 영토를 타격한다면 전면전이 될 텐데. 결국 그 전시 작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해. 미국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이익이 우선일 뿐이야. 박정희가 그런 결심을 굳힌 건 북한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터지고 얼마 후 박정희의 집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김일성이가 미국한테 직접 사과를 했어? 예, 김신조 사건 때나 문세광 사건 때나 우리가 사과를 요구해도 꿈쩍 않던 저 북괴가 미국이 요구하면, 미국이 제의하면 즉각 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종이 호랑이라서 그런 거야. 이 북괴는 미국이 화가 나면은 바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 남한은 화나게 만들어도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는 거라고. 이 진작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고 할 걸 그랬어. 아주 통탄할 노릇이구만. 1984년 아웅산 참사 때도,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 때도 침묵하거나 또는 엉뚱하게도 미국에게 사과했던 북한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동의와 관계없이 1972년부터 자주국방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옥상에는 자주국방이라는 친필희호가 걸렸습니다. 박정희의 이런 결기만은 그를 친일파로
혹은 독재자로 규정하는 진보 인사들에게조차도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서정모 작사, 라화랑 작곡의 멸공의 횃불이라는 노래가 발표됩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노태우 총재는 레이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워싱턴 포스트 편집 간부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현재 한미 연합사 작전 지휘 체제가 장차에는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총재는 주권 국가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미 연합사 체계도 결국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전두환 시대를 지나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 나섭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는 작전 통제권 환수와 용산기지 이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노태우는 한 발 더 나아가 2011년에 나온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미군이 나가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군 장성들이 있는데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그 한국군 장성들을 향해 대통령 노무현은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일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질타에 대해 전 국방부 장관, 전 합참의장 등 7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일종의 집단 행동을 벌입니다. 여기에 동참한 한 사람,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을 주목합니다. 역대 장관들이, 총장들이 작전권 하나 행사 못하고 무슨 벨트를 달고 그돈 못 그리겠느냐, 이거는 참 너무나 지나친 표현인 것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 이 사람, 그런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공군의 군사 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전직이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로기드 마틴사의 국내 대리점인 S사가 지난 2004년부터 2급 군사기밀인 국방중기계획 등 전력 증강계획서를 비롯해 군사기밀 12건을 로기드 마틴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밀을 넘긴 회사의 대표는 50 시절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상태 씨였고 부사장도 공군 대령 출신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넘겨준 대가로 2009년과 2010년에만 25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설한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 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뒤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의 한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자주 국방은 멋진 수사가 아니라 피 맺힌 절규였다고 봅니다. 이게 40년이 넘었고 자주 국방에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엄청난 국가 예산을 국방비에 투자했는데도 아직도 군사력으로 북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전작권을 무기한 미국에 맡길 수밖에 없이 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주 국방을 피맺히게 외쳤던 아버지의 딸이 이 40년 후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의존 국방의 시대를 열어놓은 셈입니다. (130년) 동안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 우리의 비극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천안함을 북한이 격추하고 갔는데 증거 하나 못 찾는 나라, 그 지휘관에게 훈장을 주는 나라, 전방에서 아군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나라, 후임을 폭행하는 나라, 후임을 성추행하는 나라, 그래도 구속시키지 않는 나라, 교전 중에 포가 나가지 않아 도망가는 나라, 이런 나라에게 전시 작전권을 주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외주국방을 외치는 딸 박근혜, 자주국방을 외쳤던 아버지 박정희는 지하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진우의 현대사, 박정희의 자주국방, 박근혜의 외주국방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을사늑약, 즉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불이한 협약이 있던 날의 표정이다. 그로부터 5년 뒤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강제 점령된다. 그게 바로 경술국치다. 나라를 잃었는데 선비 중에 목숨을 끊는 자가 없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매천 황현이다. 황현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박제수는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군부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이근택입니다. 이근택과 한규설은 사돈관계였습니다. 한규설의 딸이 이근택 아들에게 시집갔던 것입니다. 그때 여종 한 명이 한규설의 딸과 함께 이근택 집안에 들어갑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나으리, 무슨 화를 만나셨습니까? 이 일본과의 조약을 반발하면서 저작거리 폭도들이 날 죽인다고 수선을 떠니까 그런 게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만.
문 잘 잠그게. 그리고 오늘 밤은 뒷방에서 자야겠어. 차객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말했어. 예, 나으리. 이부자리 챙기겠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너 지금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게냐? 이런 요망한 년. 그래! 너 같은 매국노에게 한 소리다. 아니 뭐야? 아니 너. 이도 있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6회 박정희의 자주국방, 박근혜의 외주국방.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1905년 11월 17일) 참정부 대신, 오늘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인 한규서를 만나보자. 그는 지금 덕수궁에 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 천지신명이시여, 오 종묘사직이여. 이때 외부 대신, 즉 외교부 장관 박재순이 나타난다. 이런 박재순! 아이고 천정 대신 대감, 이건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을 때 분명히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협박에 못 이겨 도장을 날인하게 될지도 모르니 연못에 인장을 던져버리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 그러나 고종의 이 말은 전혀 힘을 얻지 못했다. 결국 일제는 외교권에 이어 경제권까지 흡수한다. 물론 일부에서 나라 빚을 갚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운동도 있었다. 이른바 국채보상운동. 여기에 고종 황제도 동참했다. 하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일본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한반도 불법 부당 점령의 야욕을 거침없이 펼쳐갔다. 고종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일본 강점의 부당성을 역설하게 하려 했다. 일제는 사전에 파악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일제는 고종을 폐위시키기로 한다. 1907년 7월 17일 밤의 상황. 폐하, 총리 대신 이완용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려면 나가게.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황태자한테 양해하십시오. 이제는 쉬실 때가 됐습니다. 싫다면 어찌할 텐가? 그 일본 사정을 당초에 헤아리지 못하시는 겁니까? 일본 천황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왕위를 내놓으시면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까? 예! 궁중에서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이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는 그 시간에 너 지금 그 손에 든 게 뭐냐? 시칼이다 이근태. 너는 대신의 주위로 나라로부터 입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나라가 위태로운데 죽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다니 너는 참으로 개 돼지만도 못하구나. 나는 비록 천한 사람이지만
어찌 개돼지의 종노릇을 하겠느냐? 나는 힘이 약해 너를 10,000번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로다. 차라리 옛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통신과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을사능약 직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다는 소식이 전국 각처에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매천야록 역주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온 도성안은 기가 땅에 떨어졌고 방방곡곡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무리를 지어 나라가 망했으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다. 미친 듯 취하여 비통에 부르짖고 몸둘 곳이 없는 듯 움츠러들었으며 밥 짓는 연기가 오르지 않아 그 정경의 참담함은 바로 전쟁을 치른 듯하였다. 그러자 고종 황제는 11월 22일 황실 고문인 호모 헐버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짐은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물광피부 연구가 쌤이에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악건성 피부의 주인공 제니퍼 얘기를 해볼게요. 제니퍼에게 제가 내린 처방은 바로 케너스 카프리나 고트밀크 비누였어요.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자란 고트의 밀크로 만든 프리미엄 비누죠. 제니퍼, 제 처방이 어땠나요? 와우, unbelievable. 씻고 나면 엄청난 당김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척척척척 6가지 향이 있어 기분 따라 골라 쓰기도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쌤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있나요? 바로 이 녀석 덕분이죠. 케너스 카프리나 고트밀크 비누.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전쟁학의 대가 가브리엘 콜코 교수가 쓴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되는 제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통제 불가능하게 진화한 기형적 금융, 그리고 막강한 군사적 영향력, 이 두 가지가 미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코 교수의 지적대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중국과 나눠 갖는 G2 구조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힘이 요동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외교는 갈팡질팡 오락가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약속, 박근혜 정부가 백지화했습니다. 적나라하게는 군사주권 포기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